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자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실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지나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던 그 시절. 비록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죠. 큰아들 민우, 작은아들 준우, 그리고 막내딸 수연.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 견딜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들은 훌쩍 성장했습니다. 민우는 사업가가 되었고 준우는 회사원이 되었으며 막내딸 수연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고 집 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왁자지껄 시간을 보냈죠.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더군요. 2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오늘 저는 75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아침이었죠.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큰아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 방문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가 가져온 제안은 다름 아닌 고급 실버타운에서 생활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민우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생겼어요.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까?" 하는 생각과 함께요. 알아봤어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어머니의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민우의 말에 마음이 점점 기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여기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외롭지 않을까?' 그때 마침 한 할머니가 우리 옆을 지나가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겁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도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어요. 입주하는 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 속에는 설렘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할머니, 우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손주들이 밝게 외쳤습니다. 짐을 풀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 풍경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까?'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시간 익숙했던 생활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 우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낯선 풍경 속에서도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까?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시 한번 활기찬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낯선 시작이었지만 어쩌면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하셨어요. 네, 가고 싶어요. 저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날 요가 수업을 마친 후 몸은 조금 뻣뻣했지만 한층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요가는 전혀 해본 적 없었지만 강사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따라할 수 있었어요. 처음 도전해본 운동이었지만 재미있었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순자 할머니와 함께 원예 수업에 가는 것도 기대가 되었어요. 식사 후에는 다른 분들과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일상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나누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쌓는 것이 점점 더 기대되었죠. 이곳은 낯설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이 정말 큰 위안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같이 산책 가요? 라고 대답하며 순자 할머니와 함께 바깥 공기로 나갔어요. 걷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실버타운에서의 일상이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원예와 미술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아갔어요. 특히 원예 수업에서 키운 하초들이 제 방을 채우게 되면서 그 작은 식물들이 제 삶에 따뜻함을 더해 주었죠. 오늘도 예쁘게 자라줘 라고 하초에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한층 더 평화로워졌어요.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이런 여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버타운 생활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때때로 가족이 그리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옛집이 떠오르면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죠. 순자 할머니는 언제나 제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을 밝혀주었어요. 우리 같이 산책 갈까? 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밝아졌어요.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죠. 처음엔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점점 더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와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직원들도 점점 덜 친절해지고 프로그램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 드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실버타운의 생활에서 긍정적인 점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도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불만과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실버타운의 공동체가 점차 무너져가는 느낌이 들었죠. 예전에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설렘이 사라지고 매일 같은 불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결국 터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불만을 표출해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고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죠.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저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면들도 있었지만 이젠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나이가 많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실버타운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들었어요. 실버타운에 대한 기대는 점점 무너져 갔고 불안감만 커져 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맞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목숨을 맡기고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된 이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이 사건 이후 실버타운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입주민들끼리도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곳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일까? 그동안의 설렘과 기대는 이제 실망과 불안으로 바뀌었죠. 한편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실버타운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했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태도로만 대응하며 입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상황을 계속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할까? 다른 곳을 찾아야 할까? 결국 나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죠. 그런 가운데 순자 할머니와의 대화가 계속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모두가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곳이 나의 남은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곳일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어요. 아프기도 했어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이런 걱정을 안겨주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컸죠. 수연은 내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곳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가족의 존재는 저에게 큰 위안이었죠. 그 후 수영과 함께 실버타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수연은 실버타운에 관리소장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진지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의존해야 할 공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면담에서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수연의 차분하고 단호한 말에 점차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곳에 대해 더 이상은 예전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연의 말이 관리소장에게 어느 정도 충격을 주었는지 그 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실버타운 내에서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고 직원들의 태도 변화도 조금씩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그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었죠. 저와 수연은 결국 이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들렸어요. 엄마, 그게 일이 많아서 조금 바빴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전 그 말 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그녀도 점차 실버타운에 대한 내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한 거리가 느껴졌죠. 알아, 수연아. 근데 나는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은 좀 외로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고 가족들이 멀어지는 걸 느끼며 힘든 마음이 쌓였어요. 하지만 수연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시 말했어요. 엄마, 사실 내가 너랑 자주 가는 건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야.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이곳에 있다는 걸 잊고 싶었나 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억누를 수 없는 공허함이었죠. 이 순간 저는 그동안 실버타운에서 지내며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한 마음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시작이자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든 순간이었죠. 그 추억들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멀어진 듯 느껴졌고 실버타운에 와서 내가 얻었던 건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뿐 정말 내가 원했던 그 행복한 노후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어요. 한편으론 점점 내 가족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고, 다른 한편으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커졌죠. 순자 할머니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듯 말을 건넸어요. 은자야, 내가 알지. 너도 힘들지? 여기서는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 있는 것 같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조금은 나을 거야. 할머니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작은 웃음을 나누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외로움과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처음엔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지만 점점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이곳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졌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해 보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몸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마음이 쪼끔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런 사소한 갈등이 늘어나면서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새롭고 설렘 가득했던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피로하고 외로워지는 느낌이었죠. 입주 초기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공간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었던 건 순자 할머니와 나누는 작은 대화들,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작은 위로가 그리 큰 힘이 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또한 입주 초기처럼 직원들이 밝고 친절하게 대했던 모습도 이제는 사라졌고 일상적인 서비스들이 점점 더 형식적이고 무심하게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나 자신이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한 기분을 느꼈죠.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내 마음속에서의 갈등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제 각자 정해진 시간에만 운동 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공지가 와서 더 이상은 자유롭게 운동 기구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모두가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피곤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서로 대면할 때마다 감정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이 상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위로하며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잠깐의 대화로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피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아이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얇아져 가는 것 같아 더 외롭고 힘들었죠. 이전에 내가 기대했던 노후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마음이 더욱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와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여기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떠난 후 홀로 남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이곳에서마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입주자들도 차례로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며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며 지내기로 결심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 조금은 더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입주자들 사이에 소통과 이해의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속상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었지만 저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미안 수연아. 정말 가고 싶지만 규칙상 어려워서 네가 지아 대신 많이 축하해 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손녀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죠. 저는 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 오면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들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곳에서 규칙도 외부와의 연결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나와 가족 사이에 벽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 순자 할머니가 제 방을 방문하셨어요. "은자야, 괜찮아." 순자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야, 순자야. 그냥 외롭고 힘들어. 지하 생일도 못 가고." 순자 할머니는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괜찮아. 언젠가는 이런 순간들도 지나갈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로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죠. 그 후로도 여전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있어. 순자 할머니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결단력에 저도 모르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묶여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순자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에 갇혀 살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가족들과 멀어지면서 느꼈던 공허함, 실망감, 외로움 모두 떠나보내기로 했어요.
이제는 우리 둘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우리 나가면 더 행복할 거야, 은자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솟았어요. 우리는 함께 그 길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입주자들의 응원의 힘을 얻은 우리는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관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는 사무실에 들어섰고 담당 관리자에게 우리의 준비된 내용을 차례대로 전달했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결심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겪은 모든 문제들을 기록했고,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관리자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 사진과 녹음, 그리고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문제들의 결과였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인정한 듯 보였어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걸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대면 회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관리자 측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고 결국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만큼 희망이 커졌죠.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였어요.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고 실버타운을 떠나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그간 쌓였던 불만과 고통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묻자 관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고, 그동안의 고통과 갈등이 드디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감사의 말을 전하자 관리자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겪은 문제들은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 사무실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이곳에서의 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의 힘이 되어준 순자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면서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억압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커졌고 그 희망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떠나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거야. 제가 대답하자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이렇게 다 떠나는 거구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짐을 싸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그 모든 기억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떠나던 날 실버타운의 복도에서 마주친 입주자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몇몇은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어요. 그동안의 갈등을 넘어서는 순간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한 거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순자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말하자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은자야. 우리 이제 정말 시작이야. 실버타운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앞으로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서가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언제나 바빠서 서로 제대로 못 만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래간만에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야. 가족이 함께할 때 행복이 커지는 것 같아.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가벼웠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갈등과 아픔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은자야, 우리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순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순자야. 이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시간이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요. "순자야,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지?"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이젠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겠지." 강연 당일 우리는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리고 결국 가족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삶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도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며 마무리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강연을 마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과 응원에 저희는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실버타운을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과 그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죠. 강연과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계속해서 용기를 얻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나눈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친 후 사람들이 직접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들이 느낀 감동과 용기를 공유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누군가의 삶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보람이죠. 앞으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말처럼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 모두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실버타운과 같은 공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각자의 삶의 방식과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이나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삶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죠. 앞으로 실버타운이 더욱 나은 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거라고 확신해요.